작년에 미국 주식이 16.4%가 올랐고요. 한국 주식은 무려 75.6%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잘 하셨다면은 엄청난 자산 증식이 있었겠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 나만 놓쳤나? 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모든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올해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2026년 새해에 모아갈 적극 자산을 딱 세 가지만 제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올해는 이 투자 자산이 오를 것이다. 근거 세 가지와 함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적극 자산,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까지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2026년에는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잔잔하게 저는 2026년에 땡땡땡땡이 오른다. 바로 미국 주식이 오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 16.4%가 올랐고 2024년에도 23%, 2023년에도 24%가 올라서 지난 5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김잔자님이 S&P 500은 연평균 10%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쯤 평균 회귀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제가 올해도 미국 주식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근거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이 근거까지 들으시면은 미국 주식 괜찮겠다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올해도 미국 주식이 오르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제 상승입니다.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국회의원들이 물갈이가 되죠. 그래서 이 선거에서 지면은 자신은 탄핵당할 것이다 하면서 이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죠?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냐? 최근에 중간선거 유세를 가서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인데요. 지난 10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51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하면서 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지금 유권자들한테 생색을 내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 1월 6일에도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와 금융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하면서 자신은 다른 건 모르겠고 경제는 확실하게 살리겠다. 주가는 확실히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작년에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된통 당했는데 이게 실제 미국에선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가 5%가 넘게 전망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5%가 나왔다. 특히 어떻게 5%가 나왔냐? 이 순수출 자체가 떡상했어요. 관세로 이득을 많이 본 것과 연관이 있죠. 게다가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도 축출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 석유 확보라는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손쉽게 석유를 확보하면은 미국 경쟁력에도 좋고 석유 가격도 하락해서 물가 하락도 유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또 서민들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아하겠지? 이런 측면들도 있고요. 통화정책, 재정정책,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위주의 정책을 내면서 기업 이익을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고 실제로 이 전략들을 꾸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하 압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자율을 낮춘다는 거죠. 이자율을 낮추면은 사람들이 쉽게 대출해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은 시중에 돈이 신용 창출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도 일어나고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곧 돈을 푸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해하시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이 S&P 500 지수, 미국의 주가 지수는 이 파란색, 미국의 전체 통화량, 즉 돈을 푼 만큼 그 기울기만큼 주가도 오른다. 그러니까 돈을 푼 만큼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돈을 풀라고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 풀기를 관장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의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풀 중앙은행장을 자기가 임명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연준 의장 마음 정했다. 누구와도 얘기 안 한다. 내 맘대로 정할 거다. 막가파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문제 당연히 있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럼프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실제로 이런 발언도 했어요. 내게는 국제법 필요 없다. 내 도덕성만이 나를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멈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즘 노킹스라고 미국에서도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또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만큼 또 트럼프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 경제 활성화에 또 주식 활성화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야욕 때문에라도 강제로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좋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 연속으로 10% 넘게 15%를 초과해서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느끼는 불안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거 버블 아니냐,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대기업들, 빅테크들까지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쓴다. 사채까지 받는다? 이러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올해는 이거 진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NO!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I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주도해서 전기도 공짜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창업자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죠. 1등을 잡으려는 2등의 마음가짐으로 이 1등만을 바라보면서 전력 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로봇택시 산업도 중국에서는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CES 박람회에서도 솔직히 중국을 따라갈 자신 없다. CES 정복한 중국산의 탄식만. 그래도 역시 아직까지는 미국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력이 요즘은 부족하다고 난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민간 대기업이 주도를 해서 AI를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I 전쟁 상황에서는 물불 가릴 게 없죠. 지금 거품이니 빈부격차니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에서 밀리면은 중국에게 패권을 뺏기고 미국은 끝장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도중에 휘청일지언정 무너지진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아야겠어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이 망가지면은 모든 투자가 멈추고 고용도 멈추고 자금도 경색되거든요.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순식간에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휘청거림이 발생한다? 단박에 미국에서는 돈을 풀어서 해결해 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켜 버렸고요. 코로나 때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생존 문제입니다. 따라서 올해 휘청일 수 있죠. 주가가 살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선례를 봤을 때 돈을 풀어서라도 무너지게끔은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따라서 만약에 올해 조정이 발생한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작년 2025년에도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한번 20% 정도 주가가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지금이 기회다. 주식 하락장일 때 오히려 더 사야 한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영상을 다뤄드렸습니다. 이때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하셨던 구독자님들께서는 추가 보너스 자산 상승을 맛보셨어요. 따라서 올해 만약에 휘청인다면은 작년에 못 본 거 보너스를 주네 하면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근거로 지금은 AI 전쟁 중이기 때문에 휘청일지언정 무너지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미국 주식이 좋은 세 번째 근거는 더욱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외계인의 입장에서 지구를 찾아왔는데 지구 어딘가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어떤 나라에 내 돈을 넣으면 가장 많은 돈으로 나에게 보상을 해줄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투자자가 자본에 투자를 하면은 그 자본이 일을 해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다시 나에게 분배해 줌으로써 제가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가장 잘 굴러가는 나라가 가장 돈도 많고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친시장적이고 혁신, 인센티브, 노동 유연화, 자유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이죠. 자유의 나라, 자본주의 그 자체인 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다. 전 세계 기업 순위만 봐도 1위부터 15위까지 미국, 대만 하나 있고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마지막 15위에 텐센트 중국 기업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가장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국가이자 전 세계 시가총액 파이를 봐도 미국이 절반 이상 5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일본, 영국, 중국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1등 기업이 GDP도 5%. 저희 2026년에 대한민국은 GDP 2% 성장하겠다고 목표를 갖췄는데 큰형님이 5% 4분기에 전망하고 있다. 미쳤죠? 그래서 국뽕 빼고 냉정하게 이 지구상에서 딱 한 가지 나라만 투자한다 하면은 미국 말고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전히 자본주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미국에 투자하자 라고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살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죠. 마지막 구체적으로 어떤 미국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적극 자산 2개 공개하고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주식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인들은 그냥 딱 한 가지 금융 상품에만 투자하세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미국 전체 가치의 80%에 한 방에 투자하는 미국 그 자체에 투자하는 S&P 500 ETF에 투자하셔라 라고 첫 번째 올해의 투자 자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AI 시대, AI 전쟁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I 기술 기업 상위 100개 종목에 한 번에 투자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부의 대이동을 잡으려면은 이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잡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스닥 100
ETF다 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죠. 관련해서는 이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제가 영상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놨으니 이 영상도 보시면 되고요. 신규 구독자님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아직까지도 주식 자체에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질적으로 투자하면은 자본주의 자체가 성장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상향하지 않고는 고장나고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보냐? 100만 원을 그냥 정기 예금에만 투자하고 있어도 내가 예금만 한다면은 그 가치가 이자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정기 예금 평균 금리 3.54%보다 물가 상승이 4.25%로 더 높기 때문에 예금에 가입을 해도 내 자산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런데 예금조차 하지 않으면은 매년 마이너스 4% 더 가파르게 내 자산을 생쥐 한 마리가 와서 계속 야금 갉아먹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달리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라는 측면에서 김잔잔의 2026년 투자처 3가지 중 2가지는 바로 미국 주식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은 무엇일까? 궁금해 미치겠다.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2탄으로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안전자산, 예금 추천 해드렸고요.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까지 적극자산, 투자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안전자산에서 적금 추천드리고 약속드렸던 대로 발행어음 가이드까지, 이 순서는 지난 영상 댓글에서 구독자님들께서 투표해주신 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재밌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잔잔님,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중 하나 산다면 뭐가 좋을지요? 올해는 또 이런 개별 주식들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3가지 후보들 중에서 2가지 이미 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또 어떤 개별 종목은 굉장히 저점일 때 수년 전에 제 채널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익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구독자 한 3,000명 정도 때부터 봐오셨던 분들은 어떤 주식일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개별 주식도 관심 있으시다면 댓글로 호응 많이 해주시고, 또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또 제가 기분 좋게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